인공지능의 기술 개발은 전적으로 개발자와 기업의 몫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해 정치인들이 어떻게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하며 규제와 혁신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 모든 기업의 인공지능 R&D 자금을 합쳐도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한 기업의 총 인공지능 투자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정치인과 정부가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문제인 것입니다. 각 산업혁명 시대의 과도기마다 상당수의 노동자와 중산층이 무너졌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생존의 문제로 삶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래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며 그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정책을 세워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1, 2, 3, 4차 산업이 인류에게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어떠한 산업혁명 시기와는 차원이 다르게 나타날 4차 산업혁명, 특히 인공지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효신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설 속에 등장한 로봇이었지만 로봇의 등장은 인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지금, 프랑켄슈타인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로봇이라 칭하기도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랑켄슈타인의 충격과 같은 일이 2016년 3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알파고가 한국을 넘어 세계 1인자인 이세돌 구단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1997년 IBM의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인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긴 것과는 비견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파고의 등장은 1955년 뉴햄프셔 다트머스 대학의 존 메카시가 지능 연구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제안한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 하드웨어적인 한계에 부딪혀 진보를 이루지 못했던 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분산 처리 능력 향상, 병렬 처리 방식 개발, 반도체 기술 개발 등의 컴퓨팅 파워와 인터넷과 클라우드와 같은 빅데이터 파워, 그리고 공유, 개방, 협업 등을 통한 알고리즘 파워 등의 비약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토대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탄생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인공지능은 과거의 머신러닝과 달리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기계학습 기술을 통해 빠르게 다른 기술 문명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딥러닝은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 추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모사피엔스인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해왔지만 이제는 인공지능도 이미 인간의 언어를 배워 말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친구처럼 대화하며 인간의 실생활에 대해 간섭하고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읽고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어떻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을 때 영상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던 인공지능은 점차 인공지능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터미네이터 등의 영화를 보았던 인류가 현실 세계에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 또한 약한 인공지능을 넘어 강한 인공지능의 시대가 언제 도래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과는 달리 2030 몇 년이면 가능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은 전적으로 개발자와 기업의 몫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해 정치인들이 어떻게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하며 규제와 혁신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 모든 기업의 인공지능 R&D 자금을 합쳐도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한 기업의 총 인공지능 투자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정치인과 정부가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문제인 것입니다. 각 산업혁명 시대의 과도기마다 상당수의 노동자와 중산층이 무너졌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생존의 문제로 삶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래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며 그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정책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짭니다. 다시 말해 알고리즘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와 과정을 입력하고 컴퓨터가 실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인공지능 스스로가 학습을 하며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논리와 과정을 찾아서 실행하게 될 것이고 현재 그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의 경우 각 지역의 지점들이 상당수 폐업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앱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상담원들도 챗봇으로 대체되어 갈 것입니다. 은행 전산의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람들 또한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잘 작동되도록 관리해주는 사람 몇 명 정도가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예로 은행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영역의 직업은 어떨까요? 이미 미국의 유수한 증권, 금융 관련 애널리스트는 거의 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점차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도 개발자와 기업인들은 꾸준히 더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간섭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고 정부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중에도 인공지능은 1년 365일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을 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젠 정부와 정치인들이 나서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통제하는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만들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 직장을 잃어버릴 다수의 화이트 칼라와 그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들에 대한 삶을 어떻게 국가가 지탱해 줄 것인지 국민분들께서 정부와 정치인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야 정치인들도 코인과 같은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산업혁명 시대에 생겨난 경제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주식, 금융 등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경제 요소들은 초기엔 일반 사람들과 정부에 의해 거부당하고 배척을 받아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경제적 요소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혁신적인 경제적 요소를 어느 나라가, 어느 국민이 먼저 잘 받아들여 사용하는지가 인공지능 시대의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